네. 지난 시간까지 플렉스 레이아웃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 정도만 숙지하고 있어도 웬만한 화면에서 플렉스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충분히 화면을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다이나믹한 화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만드시려면 이 플렉스 레이아웃에 조금 심화된 부분까지 교육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심화된 플렉스 레이아웃의 심화 교육은 뭐 당장 바로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다가 플렉스 레이아웃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싶다, 좀 깊이 있게 알아서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실 때 이 교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렉스 레이아웃의 심화 교육은 일단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그 HTML5의 플렉스 박스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몇 가지 용어 같은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 사례, 기타 좀 응용되는 케이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플렉스 박스를 이용해서, 플렉스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면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이제 팁을 드리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 플렉스 박스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플렉스 박스에는 이 컨테이너와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자체가 플렉서블한 이 레이아웃을 다루는 외곽이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고요.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을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막 그림이 복잡하고 많이 좀 여러 가지 용어가 써 있는데, 그냥 딱 메인하고 크로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플렉스 레이아웃 박스의 그 디렉션이 로우가 가로 방향이었죠. 그리고 컬럼이 세로 방향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로 방향일 때는 이렇게 추가되죠. 자, 그 가로 방향일 때 이 추가되는 요 방향, 기본 방향을 메인 엑시스라고 불러요. 이 축을. 그리고 그 축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축을 크로스 엑시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이 메인 엑시스를 아마 좌우, 가로라고 설명을 드렸고, 크로스 엑시스를 상하, 세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맞는 이유가, 이게 이제 로우 방향,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디렉션을 잡았을 때는 그게 되는데, 세로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용어가 달라지죠. 이게 세로고 이게 가로고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로 세로라는 용어로는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추가되는 기본 방향을 메인 엑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로 추가될 때는 이렇게 가로선이 메인 엑시스, 그거하고 수직이 되는 방향이 크로스 엑시스. 자, 세로일 땐 이걸 그대로 돌리면 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메인 엑시스가 되고, 그거하고 수직되는 이 방향이 크로스 엑시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그냥 메인 축, 그 교차축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 메인 엑시스에서 시작되는 점을 메인 스타트,
끝나는 점을 메인 엔드라고 하고, 뭐 이거는 크로스 스타트, 크로스 엔드인데 둘 다 그냥 플렉스 스타트, 그러니까 시작점, 엔드점. 이 크로스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에 위에가 시작점, 엔드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 용어를 이제 알고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로우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지난번에는 justify 컨텐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메인 엑시스, 크로스 엑시스 이런 용어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가로, 세로가 아니라. 자, 이제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실제 그 플렉스 박스의 그 설정 값들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CSS 문법이나 용어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 플렉스 박스의 설정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그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 플렉스의 디렉션. 자, 이 스파이더젠에서는 이 디렉션의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 디렉션은 이 아이템이 놓여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우라고 하는 방향은 가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가로 방향으로 아이템들이 순서적으로 놓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놓여지는 방향의 선이 메인 엑시스, 메인 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우 리버스라고 하면 축의 방향은 똑같은데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컬럼은 이 플렉스의 디렉션이 컬럼이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추가되죠. 이렇게. 그래서 메인 엑시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컬럼 리버스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인 엑시스가 됩니다. 세로는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플렉스 디렉션이고요. 플렉스 랩은 자, 여기 스파이더젠에서 랩 옵션입니다. 노 랩, 랩 이렇게 있죠. 이 랩은 우리가 이 메인 엑시스 방향으로 계속 추가되다가 더 이상 추가될 자리가 없으면 라인이 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엑시스 방향으로 아이템들이 계속 추가됩니다. 이게 랩 옵션이고요. 이 랩 옵션을 노 랩으로 하면 줄바뀜 없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추가됩니다. 자, 랩 옵션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이런 다른 그러니까 스파이더젠의 이런 없는 옵션들은 일단 설명하지 않을 텐데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단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플렉스 디렉션과 플렉스 랩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거를 플렉스 플로우라고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개념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그 세 번째 옵션 justify content를 보시면 얘는 그림을 보시면 플렉스 스타트 하면 이 컨텐츠들이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이 justify content는 메인 엑시스를 따라서 정렬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만약에 디렉션이 로우라면 가로 방향으로 추가되죠. 메인 엑시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메인 엑시스의 스타트고 메인 엑시스의 엔드예요. 그러면 justify content를 스타트로 플렉스 스타트로 설정하면 요쪽부터 메인 엑시스 방향으로 이렇게 추가되겠죠. 즉 좌측 정렬이 되는 거예요. 플렉스 스타트 쪽으로. 엔드 쪽으로 하면
이 엔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예, 추가된 게 엔드 방향부터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추가되는 방향은 메인 엑시스의 축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추가돼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붙는 거죠. 정렬이 오른쪽으로 되는 거예요. 자, 센터는 예, 가운데에 정렬이 돼요. 자, 그리고 전에 설명 안 드렸던 이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이븐리가 있는데요.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이 메인 엑시스를 축으로 해서 이 아이템을 정렬하는 옵션이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정렬했다, 끝에 정렬했다, 중앙에 정렬했다. 이거는 정렬을 어떻게 하냐면 빈 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끝에 채우는 거예요. 자, 빈 공간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거와 끝 번째 거는 빈 공간 없이 끝에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똑같이 공간을 나눠 갖는 거죠.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똑같이 나눠 갖는데 이 끝부분을 요 한 칸만큼을 반씩 서로 나눠서 예, 배치되고요. 이분리는 이 끝부분까지 다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예, 나눠 가져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justify content죠. 지금 스타트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은 로우고요. 이 메인 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justify content는 메인 엑시스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정렬하는 거예요. 왼쪽 스타트 쪽으로 정렬했고요. 이렇게 하면 엔드 쪽으로 정렬하고요. 자, 이건 센터 쪽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etween 스페이스 비트윈은 첫 번째 거 끝, 마지막 거를 끝에다 붙이고 남은 공간을 그대로 똑같이 서로 나눠서 씁니다. 좀 이해가 편하게 하나만 더 넣고 여기다 좀 번호를 좀 매겨 볼게요. 네, 이게 스페이스 비트윈이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자,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는데 이 한 칸의 공간만큼을 맨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나눠서 쓰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븐리는 예, 다 똑같이 공간을 나눠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justify content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align items. 예, align items는 여기 보시면은 얘는 크로스 엑시스를 따라서 예, 플렉스 아이템들이 놓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세로축, 그러니까 이 메인 엑시스가 이렇게 나가면 크로스 엑시스는 이게 수직으로 축이 되죠. 이 축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 방식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스트레치, 이거는 다 쭉 편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 아이템이 이 크로스 엑시스 방향으로 쫙 다 스트레치 됐어요. 펼쳐졌죠. 그죠? 자, 이게 스트레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 스타트하고 센터 엔드만 얘기했어요. 자, 스타트는 맨 위로 붙겠죠? 크로스 엑시스 방향에서 스타트가 이 위쪽이니까 여기에 붙는 거예요. 센터는 크로스 엑시스 방향에서 센터. 역시 엔드는 크로스 엑시스 방향에서 예, 엔드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베이스 라인은 요 텍스트의 선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웹에 대한 조금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텍스트의 베이스 라인이 태그마다 좀 다른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텍스트의 선에 이렇게 맞춰서 이것들이 정렬이 돼요. 이거는 좀 지금 스파이더젠에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실제로 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온라인 컨텐트. 자, 요 세 번째 게 온라인 컨텐트인데요. 일단 요거를 센터로 해 놓을게요. 온라인 컨텐트인데요.
이 온라인 컨텐츠는 멀티라인이 됐을 경우만 작동을 하는 옵션이에요. 자, 멀티라인이라면은 이 줄이 바뀌어야 되겠죠. 줄이 바뀌려면 이 옵션을 랩 옵션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밑으로 착 내려가겠죠. 일단 이제 보기 편하게 얘를 플렉스 스타트로 해놓겠습니다. 얘도 플렉스 스타트로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왼쪽 위로 붙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멀티라인이 되는 순간 이 정렬되는 애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건데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온라인 컨텐트 멀티라인의 애는 역시 얘도 크로스 엑시스 크로스 엑시스 방향으로 서로 배치를 해요. 멀티라인을. 자, 볼게요. 이 멀티라인이 된 애들을 플렉스 스타트 크로스 엑시스가 이쪽이죠. 이쪽에서 위쪽으로 배치시키고 센터는 크로스 엑시스 방향에서 중앙이에요. 그리고 엔드는 밑으로 이 멀티라인이 된 애들을 밑으로 배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페이스 비트윈은 아까 우리가 이 저스티파이 컨텐츠와 비슷하죠.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이 메인 엑시스 방향으로 쭉 배치하는 건데 공간을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면서 배치했어요. 그죠? 근데 온라인 컨텐츠는 멀티라인일 때고 크로스 엑시스 방향이니까 이 비트윈을 하게 되면 이 멀티라인에 있는 애들을 이 크로스 엑시스 방향으로 서로 공간을 나눠 갖는 거죠. 저스티파이 컨텐츠의 스페이스 비트윈과 똑같이 공간 나눠 갖고 위아래로 붙였어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요 공간만큼을 위아래로 나눠서 붙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 스트레치도 있죠. 잠깐만요. 여기도 스트레치. 여기 스트레치를 주면 이 공간을 이 배치하는 멀티라인의 공간을 쭉 펼쳐 놓은 거예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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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 두 개로 나눠서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트레치 보시면 이게 다 아이템 공간을 서로 나눠서 빽빽하게 배치시켰죠. 이 크로스 방향으로, 크로스 엑시스 방향으로. 자,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해보시면 되는데, 요거 지금 안 늘어난 이유는 얘네가 이제 만약에 이 높이가 있다면 이렇게 서로 작동이 되겠죠. 얘도 높이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공간을 분할해서 스트레치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스페이스 이븐리는 없죠. 그 부분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프로퍼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어서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에 대한 프로퍼티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본 교육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 설명을 더 추가 안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이 오더라는 옵션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속성이고 그 안에 들어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프로퍼티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원래는 자, 요거를 요 아이템들이 원래는 이렇게 추가된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 안에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오더를 바꾸면 순서가 바뀌었죠, 지난번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더라는 프로퍼티를 바꾸면 이 추가된 순서하고 상관없이 더 적은 숫자의 오더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더고요. 이제 플렉스 그로우가 그림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될 텐데, 이 넓이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넓게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가 다 같으면 다 똑같은 걸
똑같은 넓이를 차지하게 되고, 이 2를 주게 되면 1보다 2배가 크니까 2배의 넓이를 갖게 되고 나머지들이 그걸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다뤄봤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슈링크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얘는 반대로 축소하는 가중치를 넣어두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렉스 베이시스가 바로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려서 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넓이 또는 높이를 여기에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라인 셀프도 이 얼라인 셀프가 스파이더전에서는 자, 여기 얼라인 옵션이에요.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렉스 박스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실제 좀 응용도 하고 만들어 보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